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평소보다 더 욱신거리는 느낌, 혹은 사소한 상처가 생각보다 오래 낫지 않는 경험 있으셨죠? 이럴 때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그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 혹시 우리 몸이 보내는 염증의 신호는 아닐까요? 염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었거나 아픈 것을 떠올리지만 사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염증은 눈에 띄는 통증 없이도 우리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세포 재생이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염증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기분이 가라앉네라고 넘겼던 증상들 중에 사실은 염증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염증의 신호, 그 구체적인 증상들과 그 의미,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꼭 챙겨야 할 관리법까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함께 가져보시죠.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면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대부분 애매하고 일상적인 증상처럼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죠. 그렇다면 시니어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염증의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나 무릎이 잘 움직이지 않고 쑤시듯이 아픈 증상,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기 쉬우나 사실은 관절 내 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도 몸이 개운하지 않거나 하루 종일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면 염증이 몸속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입니다.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장이 자주 더부룩하다면 장내 염증이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잦은 두통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머리가 자주 무겁고 멍한 느낌,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뇌신경계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있다는 의심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주 붓는 얼굴이나 손발입니다. 이유 없이 부기가 심해지고 오래가는 경우 혈관 내 염증으로 인해 체액이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여섯 번째, 피부 트러블이나 잦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이 잘 생기거나 자주 가려운 증상이 반복된다면 면역 체계가 염증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신호를 통해 내 몸속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은 초기에 잡으면 쉽게 회복되지만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무리하지 않고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식단 조절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생강, 강황,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튀긴 음식 등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저강도 운동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무릎에 부담 없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과 수면의 질 관리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 10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하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호흡 명상, 음악 감상, 가벼운 산책, 손자와의 전화 한 통 같은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습관이 염증 완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염증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과식 피하기와 소식 습관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생기고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소식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염증은 특별한 치료보다도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염증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게 염증이지, 그건 젊을 때나 생기는 급성 질환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은 염증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염증은 반드시 통증이나 열이 동반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염증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겉으로 보이지도 바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혈관, 관절, 내장 등 몸속에서 서서히 건강을 무너뜨리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이 무뎌지기 때문에 염증이 있어도 통증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염증은 세균 감염이 있을 때만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염증은 외부 세균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의 누적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염증은 꼭 병에 걸려야 생기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조용히 누적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염증은 약만 먹으면 쉽게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항생제나 소염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염증은 다시 반복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속 염증 유발 요인을 줄이는 근본적인 접근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염증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단, 운동, 스트레스 조절만 잘해도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염증은 늙음의 징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건강 지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에 대한 상식 중 많은 부분이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바른 인식이 있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더 커질 수도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려면 단순히 좋다는 것을 먹는데 그치지 말고 음식 간의 궁합을 잘 살펴야 하죠. 첫 번째 좋은 궁합은 토마토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지만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 땐 드레싱으로 올리브유를 활용하면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 마늘 또는 생강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데요. 여기에 마늘이나 생강을 곁들이면 면역 기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어 염증 억제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 레몬즙입니다. 브로콜리는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채소지만 레몬의 비타민 C가 함께하면 설포라판이라는 유효 성분이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살짝 데친 브로콜리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간단한 방법이죠. 네 번째는 강황후추입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인 강황 속 커큐민은 염증 억제 효과가 크지만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후추 속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수십 배까지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활용한 음식에는 후추를 함께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궁합이 좋지 않은 조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튀긴 음식, 단 음식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염증 유발 물질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혈당과 염증 수치를 동시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면이나 탄산음료와 함께 먹는 매운 음식도 위장 점막에 자극을 주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반응합니다. 올바른 식재료의 조합만 잘 알아도 약보다 더 강력한 염증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그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가공된 건강식품에 대한 맹신은 금물입니다. 오메가-3나 강황 같은 성분이 좋다고 해서 영양제나 건강식품 형태로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위장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어
자연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성분 간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체질을 무시한 식단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이나 생강은 염증 완화에 좋지만 위장이 약한 분에게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은 분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과하게 먹는 것도 어지러움이나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항상 적당함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염증에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나 브로콜리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골고루 그리고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염증 관리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식사 시간과 소화 상태도 중요합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거나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소화기계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식후에는 20분 이상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주 체하거나 특정 음식을 먹은 후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건 몸이 그 음식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무조건 참기보다는 식단을 점검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은 섬세함에서 시작됩니다. 무조건 좋다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꾸준하게 염증을 다스려 나가야 오래가는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염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함께 적절한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염증 완화 식품은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사이 활성화된 염증 반응은 아침 시간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염식품을 아침 식사에 포함하면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블루베리나 브로콜리를 곁들인 샐러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주 23회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은 소화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 23회 이상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며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백지 내외로 소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강황이나 생강은 식후 따뜻한 차 형태로 마시면 흡수율이 높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은 공복보다는 식후 30분 정도가 속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항염 효과도 극대화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번째, 물을 마시는 시간도 염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루 총 68잔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잠들기 1시간 전이 수분 흡수와 염증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염증 완화 식단은 일주일 단위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일주일 단위로 다양하게 식품을 순환시켜 섭취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염증 수치를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브로콜리, 화요일은 토마토, 수요일은 생선류처럼 요일별로 주재료를 다르게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은 꾸준한 패턴에 반응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가장 좋은 양은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 몸은 말보다 먼저 행동합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꾸 기운이 빠지는 느낌. 그 모든 건 지금 내 몸이 조금 쉬고 싶다고 나 좀 챙겨달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염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작은 피로와 무관심이 몸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 신호를 듣고 이해하고 이제는 따뜻하게 돌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얼마나 많은 일을 견디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써오셨나요? 이제는 그 애쓴 만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식탁 위 채소 하나, 조금 일찍 잠드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내 몸에 귀 기울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좋은 습관이 당신의 몸을 그리고 삶을 더욱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당신의 건강을 당신 자신이 가장 먼저 지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